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안녕하십니까. 2월 1일이 이렇게 또 날짜가 밝았습니다. 오늘 명사초청은 특별한 순서를 또 맞이했습니다. 강주에 우리 정말 지역을 또 사랑하는 또 일꾼이셨죠. 지금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또 안고 서울에서 방송활동으로 또 분주히 지역을 또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또 하고 계시고 또 의견도 개진하시면서 무엇보다 강주 북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희 방송 CNN21 방송 스튜디오를 찾아서 그간에 또 어떻게 또 지내셨는가, 또 나라와 지역을 위한 또 꿈들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정리가 또 되고 계신가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김경진 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서 네. 교통편을 뭘 타고? KTX 타고. KTX가 예. 편하시죠? 지난번에 버스를 한번 광천동에서 타고 올라갔는데 타고 올라가셨어요? 네. 3시간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게 피로도가 기차 타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더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댁에서는 네. 지금 강주 댁에서는 네. 터미널이 조금 더 가까운데 네. 조금 이동하면은 뭐 네, 금방 이렇게 요새는 또 스피드 시대니까요.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저도 의원님 서울 올라가시고 이제 서울 올라가신 것은 이제 그 전후에 이제 선거회 전후로 이제 서울 올라가셨으니까 방송에서 많이 만나고 계신데요. 저도 실제로 지금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너무 많이 보고 싶었고 또 옆에 지금 우리 방송 스튜디오에 건물에 입주해 주신 또 이렇게 선후배님들 또 지인분들이 밖에서 또 기다리시고 한담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간에 또 어떤 일들이 또 진행이 됐는가 또 직접 들어도 보고 오늘 대면을 통해서 또 비대면이지만 통해서 또 궁금한 점도 대신 제가 질문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계신 지 몇 달 정도 되셨습니까? 그 작년 4월에 선거 있었고 네. 아마 작년 6월 말쯤, 6월 말 7월 초쯤 아마부터 이제 서울에 생활했었던 것 같아요. 꽤 많이 올라가셨어요. 강주가 보기 싫은 건 아니었죠? 질문을 제가 그건 아니고요. 그게 예. 이제 선거 치르고 나서 선거 뒷 마무리하고 도와주셨던 분들하고 뭐 식사라든지 뭐라도 조금씩,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크게 하기는 힘들었지만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적게라도 만나서 식사 좀 하고 그리고 올라간 게 6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을 두고도 지역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역시 김경진 의원께서 뒷마무리도 인사도 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 또 올리겠습니다. 그분도 이렇게 착실하게 또 챙겨주셔서 회자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6월 꽤 오래 지금 계셨어요. 제가 아까 이제 구체적인 지역은 이제 저만 알고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 거기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방송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직접적으로 오늘 편하게 여쭤봐도 되죠?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이제 전문이 또 이제 뭐 법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변호 업무를 네. 또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그 부분도 살짝 저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사실 조금 회의가 좀 있었거든요. 회의가 그러니까, 있었죠. 이제 물론 국회의원 하는 동안은 변호사 업무를 당연히 법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당연히 현직 금지. 이제 국회의원 하기 지난번 이제 16년도 국회의원 하기 전까지는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긴 했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제일 힘들 때 오는 게 변호사 사무실이잖아요, 보면. 이제 그리고 법으로 해결하려는 마지막 종착역이죠. 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굉장히 문제 있는, 어떻게 보면 형사사건 같은 경우 의뢰를 받으면 가령 뭐 살인사건, 사기사건, 뭐 성범죄 사건인데 주변에 사실은 뭐 살인범, 성범죄범 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을 거의 그냥 이렇게
내가 그-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돈을 받고 일을 해드려야 돼요. 일을 해야 되니까, 네. 변호를 해야 되니까. 네. 그분이 팩트가 정확하게 살인을 저질렀고 이렇게 하는데, 네. 아, 근데 물론 이제 억울한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억울한 경우는 없어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따름이지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응축하고 압축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할 따름이지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별로 억울한 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한다는 게 대단히 힘들고 그런 점에서 좀 힘드셨다 네. 하는 그리고 그 또 소리를. 요새 부부간에 젊은분들 이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혼할 때 보면 이제 뭐 남자 쪽이 됐건 여자 쪽이 됐건 상대방이 악마라고 생각 많이 지긋지긋해서 이제 지긋지긋이 헤어진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또 법정에서 또 상대방 변호사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우리 쪽이 지긋지긋할 만하다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네. 이게 법정에서는 꼭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판단 방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문외한들은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야기하면 저 이야기도 맞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 일은 그만둬야겠다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이제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아, 저는 네. 동의하고 네.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뭐 지지라고 하는 말이 나쁜 의미는 혹시 아닙니다. 혹시 또 방송에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이제 응원한다라고 하는 오늘 말로 혹시 이해를 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분들은 또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지경을 또 네. 펼쳐지기를 하신대요. 자, 방송하시면서 어떻습니까? 그 전에도 이제 방송을 하셨는데요. 네. 예, 전과 후, 또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제 낙선하신 뒤로 이제 지금 방송을 하시는데, 네. 어떤 그 방송에 지금 임하시는 어떤 그 감회라든지, 조금 더 마음이 편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욕심에 따라서 방송 콘텐츠의 내용이 달라지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령 제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고 제가 다음번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어떤 의도와 마음을 담고 방송을 한다면 사실관계나 관점이 왜곡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직은 뭐 선거 멀었고 제가 무슨 당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제가 바라보는 시각 그대로 제가 생각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옳다고 하는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결합시켜서 그냥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 예. 네, 매우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죠. 방송을 하고 있고 방송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각자 패널들의 의견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지금 소신발언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국회의원을 한번 했던 게 있어서 이렇게 맥락들이 이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보면. 그 줄기들이. 네, 겉으로 말은 이제 말이 또는 안 튀어나와서 그 어떻게 보면 화제의 대상으로 안 들어가 있지만 요건 이렇게 이어져 있고 이렇게 이어져 있겠다라고 이해되는 것들이 많아서 연결된 것들이 많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좀 아쉽다, 좀 일부분이 이렇게 됐으면 하는데 네. 뭐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이렇게 봐서 그러는데요. 네. 자, 이제 현실에 이제 여의도에서 잠시 이제 비껴나서 이렇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본다라면 이제 원내가 아니라 원외에서 지금 그것도 원내도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당이 소속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포괄적인데요. 지금 현재 뭐 코로나 싸우고 있는 전국이고 뭐 서울 뭐 또 부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후보군들이 나오고 뭐 대선 후보 지지율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사실 서민들은 어렵다고 그러고 또 뭐 백신 뭐 코로나 이후 뭐 정말 어떤 해결이 없을 정도로 서로가 아우성이고 왈가불가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원점까지 좀 뭐 너무나 포괄적인데요. 한국 정치 어떻게 지금 현재 주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은 짧은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 경제 대국도 됐고 네. 기술이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도 또 농업도 대단히 발전을 했고 사실은 우리가 잘 못 느끼겠지만 정치도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어요. 수준에 와 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코로나 방역 하는 만큼 정도의 우리가 정치를 웬만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부족한 측면들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네. 다른데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네. 예, 비추어 보자면 네. 예. 부족한 데가 있는 것 같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직도 너무 많이 싸워요 보면. 이 여당 야당이 이제 정말 극단적으로 싸우는 것 같고 극단적으로 싸우는 이유는 저도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극단적으로 싸우는 이유. 첫째는 대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마 오히려 군부 독재가 있던 시절에는 저녁에 소주 한 잔씩 하면서 뭐 서로 간에 물밑 대화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요새는 의원들이라든지 뭐 주요 인사들의 행적이 거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사람에게 다 파악되는 시대가 오니까 함부로 잘 만나지를 않아요. 네, 만나지를 않으니까 서로 간에 진솔한 속내를 얘기할 기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절대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는 의심과 음모의 눈초리를 가지고 바라보고 무조건 다른 게 틀린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정말 극단적으로 싸우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제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한번 되고 나면 자기 당에서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나면 능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 대통령과 같은 당 또는 같은 대선 대통령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장짜리나 장관짜리 무슨 장짜리 하나씩 다 받지 않습니까? 공공행상으로. 그러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어딘가는 편을 들어서 이제 S맨이 되어버리는 국가 전체적으로 싸움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호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논리나 올바름의 싸움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단파 싸움이 왼쪽 오른쪽으로 쫙 갈라져가지고 지금 싸움이 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그 극단으로 치닫는 것이 더욱더 심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뭐 이제 한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그러는데요. 좀 방금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쉽게 보면은 뭐 이제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뭐 소장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측면이든지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든지 국민의힘이든지 소신반을 하는 의원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보였는데 당론과 다르게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보면 입법기관이고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원들은 어떻게 본다라면 팽당하는 이런 상당히 후진적 민주주의의 그 주소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좀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이렇게 회복하지 못했습니까? 역시 당론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까? 우선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뭐 평당원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사실상의 진보 진영의 최고의 수장 아니에요 보면. 근데 이게 친문의 특성 자체가 정치적 유전자의 특성 자체가 뭔가 좀 투쟁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투쟁으로 방향을 싸워서 쟁취한다. 싸워서. 아니 물론 근데 정치라는 게 싸워서 쟁취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그렇습니다.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매사 싸워서 쟁취한다가 본능적인 유전적 속성인 것 같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범진보 진영의 하나의 방향이랄까 습관이랄까 문화랄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거의 정착이 된 것 같아서 최소한 이게 아닌데 민주당 안쪽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 다른 목소리 나오면 가차없이 그 지지층에 의해서 일침해가 되고 이제 이렇게 혼이 나고 그러면서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가 옳은 것인가 다양한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한 방향으로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국민이 만드니까 국민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성숙하게 또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선거 문화를 통해서 좀 더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그 성숙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화제를 좀 바꿔서요. 3번, 4번 이제 질문 아울러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역민들이 정말 이게 나오는 이야기니까 편하게 하겠습니다. 또 방송이니까요. 정말 우리 김경진 의원님 아깝다. 정말 강주가 어떻게 당적인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당에 의해서 또 많이 또 이렇게 컬러의 부분에 의해서 그 당이 소속되지 않아서 정말 일꾼이 아깝게 여기에 입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지금 그런 지역민들을 바라보면서 늘 서울에 계셔도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니까 제가 캐릭터를 아니까 강주 우리 지역민들, 강주 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또 있고 또 그동안 이제 겸손하시고 그래서 이제 분골쇄신 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에서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또 지역민들을 위해 또 강주 시민들을 위해 앞으로 지금 또 변호사까지 그것을 리젝트하고 다시 내려놓고 향후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정치 일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조금이나마 전체는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 지지해주는 사랑하는 우리 강주 시민들을 향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조금 사실 한 궁금하실 거예요. 앞으로 한 10한 6, 7년 만에 휴식기를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하는 게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조금 바쁘긴 하거든요. 바쁘긴 한데 토요일, 일요일은 정말 오랜만에 온전하게 쉬고 있어요. 운동도 좀 하고. 근데 이제 그것만 해도 거의 한 16년 만에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많이 좋아요. 우선 운동도 하고 운동하면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건강하구나를 스스로 좀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쉼과 더불어서 개인적인 영혼의 성숙도 조금씩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책도 좀 보고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방송가에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저처럼 또 방송 많이 하는 사람도 지금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굉장히 분주하게.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하나하나 그리고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궁리를 해서 그거를 간파해내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팩트인지를 간파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게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제가 하는 것이 제가 호남 사람, 전라도 장성 사람, 전라도 광주 사람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올바른 얘기를 하고 그게 나중에 올바르다고 국민들이 평가를 받으면 그건 이게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아 전라도 사람이 저렇게 올바른 관점으로 얘기를 제대로 해주는구나. 이건 우리 고향이 어떻게 보면 이미지하고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네. 항상 그래서 올바른 얘기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그 지켜봐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는 강주 시민들 또 우리 또 전남 장성이 또 고향이시니까요. 예,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질문이 약간 좀 비껴나갔는데 제 질문이 좀 약했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제 강주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그동안 많이 또 입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에 대한 보답은 사실 우리 강주 시민들이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다음에라도 거기 여의도에 입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 이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신다면 조금 어렵습니다만. 아니 저도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2012년부터 15년까지 방송을 많이 하다가 16년부터 20년까지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스스로 이제 제 자랑을 하는 게 좀 민망하긴 아유, 한데 말씀입니다. 방송할 때보다는 국회의원 할 때가 좀 더 보람 있었고 좀 더 혼신의 정열을 바쳐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다시 국회의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문제는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회와 상황이 과연 주어질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다음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지금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최선의 기반을 만드는 그거에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 과정으로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우리 또 호응을 하고 계시고 또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국회의원 할 때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사실은 우리 북부보다도 광주랑 호남 전체를 보고 뛰었던 것들이 많거든요. 저기 이제 호남 철도 그 부분 역사적인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조금 이제 후임 국회의원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어서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부산까지 이어지는 경전선 철로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일들 하고 있으면 정말로
뿌듯하더라고요, 보면. 살아 있으셨어요. 네. 지금도 그러신데. 근데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올바른 평론만 한다고 하는 게 조금 마음속 한 구석이 좀 허전한 대목이 당연히 그러시죠. 개인적인 또 소망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끝을 마무리해서 누구든지 또 후임 김경진 의원께서 후임 또 국회의원들께서 그 역할들을 다 해주시겠지만 또 내가 또 해서 그 부분들을 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또 열망이고 네. 좋은 또 이게 노력이고 또 헌신에 대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실 지금 KTX 타고 오늘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저기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신데요. 향후 2021년 이렇게 우리 김병진 의원의 상반기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늘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계획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자. 눈앞에 일 잘하자. 그 다음에 요새 이제 저런 걸 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대면 접촉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상 수업이나 화상 회의 앱을 통해 가지고 네. 그걸로 사람들 비대면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한 5명에서 8명 정도 그룹을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의견 교환을 해요.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은 주축이 지금 층들이 어떤 층들입니까? 이제 교수님 축들도 있고 뭐 노조위원장님이나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구성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회사 분들도 있고 외교관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세상 사는 현장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 같으면 만나서 술 먹고 뭐 이러다 보면 시간은 많이 갔는데 대화의 밀집도가 좀 떨어지는데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의외로 굉장히 이렇게 압축된 대화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보고 세상 현장의 지식들도 좀 많이 습득을 하고 많이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간간하게 지금 네트워킹을 통해서 뭐 보여주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부탁이랄까요? 개인적인 우리 김경진 의원님 워낙 기대치가 크니까 저는 오늘 뵈면 사석에도 지금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야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김경진 의원이 바라보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 김경진의 입장이라는 예를 들어서 가칭 제목입니다. 그런 어떤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예견서 좀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이런 것에 대한 책들을 혹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제 1번으로 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께 그 부탁도 한번 드려볼 수 있으면 아마 우리의 기대에 호응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그 지역민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 방송을 분주하게 잘 또 이루어내시고 또 팩트체크 더 정확하게 하시고 본인의 소신을 다 박수받게 또 해주시고 특별히 건강 이렇게 또 유의해서 건강한 정치인으로 또 기억하게끔 또 향후 또 포스트 코로나를 또 이겨내서 또 우리가 향후에 다시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는 또 그런 모습도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경진에 대한 의원에 대한 응원은 계속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2월 1일 우리 명사초청 첫 방송 김경진 전 의원님과 함께 꾸려봤습니다. 지역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서울에서 방송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요. 변호사 지금 활동은 잠시 접어두시고 방송을 통해서 정말 현안에 대한 꼼꼼한 팩트체크와 함께 의견을 개진하시고 또 그리고 줌을 통해서 또 각가지 네트워크를 또 이렇게 활동으로 소통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지금 생활도 잘 이루어내시고 지역민에 대한 더욱더 많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또 순탄하게 잘 이어서 향후에도 좋은 열매를 맺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여기서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 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